역전이의 치료적 활용. 다른 모든 역전이 감정과 마찬가지로 성애적 충동과 관련된 감정도 단순히 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감정도 환자의 내적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귀한 자료이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성적 흥분을 억누르려 한다면 치료자로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될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임상 사례에는 자신의 성애적 감정을 선뜻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분투해야만 했던 치료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성 환자 Q는 남성 치료자 J로부터 매주 2차례씩 지지적 표현형 정신치료를 받고 있었다. 환자는 치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치료를 통해 자신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환자는 치료자를 향한 색정 전이를 암시할 만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전문적인 치료 관계가 지닌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환자는 무척이나 짧은 치마를 입고 회기에 올 때가 잦았고 치료 도중에도 여러 번 다리를 꼬았으며 그때마다 치료자 쪽으로 속옷이 노출되었다. 치료자는 환자가 치료를 위해 꺼내놓은 정신적 문제를 귀를 기울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환자를 향한 성애적 감정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의 영역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또한 치료 중에 시선이 아래쪽을 향하는 바람에 환자와 다시 눈을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때마다 치료자는 색정적 환상 쪽으로 사고가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자기 자신을 자주 질타하게 되었다. 치료자는 자신의 성애적 생각을 억누르며 환자의 회기 시간에 언급했던 사안에 대해 다시금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지만 어느새 환자를 다른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에는 치료 과정에 대단히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서 떨쳐내기 위해 스스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던 치료자는 자신이 환자와 겪고 있는 이 경험과 유사한 일이 환자와 다른 남성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 또한 좁은 역전이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환자의 존재가 내가 과거에 만났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투와 유사한 몸부림을 다른 상황에서도 반복했었던가? 라며 자문했다. 치료자는 이와 같은 자기 분석 과정에서 착수했고 자신이 보였던 반응이 본인의 무의식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보았다. 그런 후에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치료적으로 활용해 보기로 했다. 회기 중 적절한 순간이 오자 치료자는 환자에게 다른 사람이 도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몸을 노출하며 앉아 있을 때가 꽤 있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다. 그리고 환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환자는 재빨리 자신의 치마를 바로잡더니 신체 노출에 대한 거리낌 같은 것이 거의 없기는 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성 친구들과 자주 배를 타고 놀러 나가는데 그때마다 상의를 벗고 보트 갑판에 일광욕을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환자는 그런 행동에 성적인 의미는 전혀 없고 친구들과 있을 때 그만큼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치료자는 보트에 같이 탔던 남자들도 환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하는 모습을 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환자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환자는 사실 남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어째서 자신이 유혹하기라도 한 것처럼 남자들이 접근하는 것인지 지난 수년간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또 남자들과 가진 수많은 성관계가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고 했다. 남자들은 환자가 본인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가정했고 환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유혹적으로 접근한 적도 많았던 것이다. 환자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고 본인에게는 싫다고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남자들이 접근해오면 심지어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응할 때가 잦았다고 말했다.
치료자는 그런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된 패턴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무언가를 상기시키지는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환자는 자신의 자존감이 아버지의 성적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늘 좌지우지 되었다고 대답했다. 환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성적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과 아버지는 아무 관계도 아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환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밤에 침실로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성기를 애모할 때가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치료가 한참 더 진행된 후 환자는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습득했는지에 관해 언급했다. 그리고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도 남자에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은 적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정신치료가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했다. 정신치료 과정의 일부가 담긴 이 사례에서 치료자는 자신이 억누르려고 애쓰고 있었던 감정들을 자유롭게 경험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색정역전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이 환자가 어릴 적 아버지와 맺은 관계가 재현된 결과물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환자와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환자에게는 아버지의 성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아버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환자가 치료자에게 신체를 노출한 행동은 버림받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이었다. 환자는 남자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치료자를 사로잡아 그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자세로 앉았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진행된 역전이의 치료적 활용은 이전까지 치료자가 알지 못했던 환자의 근친상간 경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 주었다. 이 챕터 역전이의 치료적 활용,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느낀 것 조금 진지하게 나누고 가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이 사례가 한 두세 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생생한 임상적 자료가 담겨 있죠. 그리고 지금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치료자처럼 서프레션 하면서 억압하면서 피해왔던 정서를 이분도 그런 자기도 억누르던 패턴에서 깨어나면서 내담자의 심리 상태, 심리 역동, 그리고 내담자의 과거를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전기를 마련했는데 아주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이 쉽지 않은 케이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느낀 거 우리 좀 함께 나누죠.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읽으면서 저도 문득 든 순간에는 제가 만약 이런 환자와 이 치료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그 공간에 제가 앉아 있었다면 굉장히 저도 곤욕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느끼면서 치료자가 자기를 억누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뭔가 그거를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환자라든지 그런 내담자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나 그런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떤 저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섹슈얼한 이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제 스스로도 그 순간이나 그 자리가 아니면 계속 만나는 회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면 그 대화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본질 이야기를 놓쳐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내가 나를 방어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내담자가 왜 저러는지에 대한 탐색할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한편 또 드는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치료자가 이야기를 해서 같이 내담자와 풀어나간 것도 아주 좋은, 저는 또 새로운 어떤 이것들을 하나 또 배우게 됐는데,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말했을 때 환자가 오히려 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제 굉장히 스스로에 중요하죠. 그런 걸 그러니까 느꼈어요. 이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또 네. 그 환경이 이분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배려를 하고 이것을 언어화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이 내담자에게 가는 어떤 자극이 내담자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내담자의 이고 스탠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탐색해 보지 않고 불쑥 이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쉐임풀하게 사람을 만들어내서 어쩌면 분노를 자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파괴적으로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벤션이 그 시기에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그게 어느 시기가 적절한지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내담자하고 임상가 간에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그 임상가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이 상담자가 자기 안에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담자가 이걸 잘 담아 이 부분을 인터벤션을 했을 때 그 인터벤션에 의해서 통찰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화를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는 방해하고 있고 이분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이 형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섬세하게 보면서 그리고 트라이얼 앤 에러로 조금씩 가야 되겠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지만 우선 이런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인터벤션을 생각해낼 수 있으려면 우선 첫 번째 자기 안에 이것을 억압하지 않고 이 역전 정서를 자기가 바라보고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죠? 그게 안 되면 내가 우선 내 스스로에 대해 셀프 컨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다룰 수 없다는 얘기죠. 상담자, 내담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게 내 스스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케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서 성애적 전이 어떤 색장적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치료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우리의 이고 스탠스가 있느냐가 우선 중요한 거죠. 우리 다른 선생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죠. 다른 시간하고 다른 게 지금 이 케이스가 나오니까 여러분의 침묵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금기가 우리 무의식 중에 엄청난 어떤 저항이나 우리 디펜스 시스템이 오토매티컬리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용기를 내서 이은수님이 조금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옛날에 아주 몇 년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기억해내려니까 꺼리낌 가고 짜증나서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냥 별로 얘기는 안 하고 싶고 좀 다른 차원에서 예. 제가 요즘에 이 역전이를 잘 살펴서 어떻게 환자들한테 되돌려주나 이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역전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곳에 이분의 실력이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치료자가 좀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이게 치료 상황에서는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꼭 성적인 이런 문제뿐 아니라 제가 만나고 있는 분인데 치료실을 딱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선생님 핸드크림이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침 일찍 집에 단수가 돼서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 손이 건조해서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그런 건 없죠." 내가 그러는데 웬 핸드크림 속에서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 로션 하나가 있었어요. 예 호텔에서 받았던 그 어메니티가 있어 갖고 바디 로션 조그만 게 있는데 저도 가끔 빡빡할 때는 바르려고 놔뒀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일단 가방에서 꺼내서 제 손도 뻑뻑해서 좀 바르고 이렇게 건네 줬어요. 세션이 끝났는데 자꾸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바르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자기는 몸이 가늘고 그래서 이게 부각될까 봐 팔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통통하고 하얘야 뭘 해도 이쁜데 네 "선생님 팔찌하고 이 팔뚝하고 참 잘 어울린다." 이러는 거예요. "손도 이쁘다." 나를 칭찬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뭐지?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례적인 거였어요. 어. 아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융합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소망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니드, 아까 우리 대인관계 시간에서 need for satisfaction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의 상보적인 컴플리멘터리 니드가 생겨난다. 그럼 이 사람의 핸드크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핸드크림을 주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게 둘이 아까 면은 하나의 동아리가 되고 싶은 욕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음. 나를 엄마 그러니까 그 노릇을 시키는 디테일한 거잖아. 어 그러니까 어. 그 디테일한 그 사람의 그런 역동은 잘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훅 들어오는 느낌이 '이 사람이 뭔가 치료 관계를 허물고 융합으로 가려는 욕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액팅아웃은 가급적 이제 줄여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일단 주어버리면 그 만족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왜 그런 정서를 느끼는지를 언어화할 기회는 적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자꾸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 역동이 어딘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도 설리반이 봤던 이제 대인관계 이론 속에서 이런 내 원래 성격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인터퍼스널한 리레이션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혹은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원래 것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설리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사람 쪽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니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언어화할 수 있고 도와주는 과정에 치료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그 엄마가 했듯이 그냥 이거 니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통찰할 기회는 안 일어나죠. 되면 참 이례적이었어요. 그뿐 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현대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치료가 진전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이게 자기애적 전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엄마하고 자녀 간의 공생관계가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 그러니까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걸 허물어야 그렇잖아요.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나하고 관계에서 그 관계를 심리적으로 허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 굉장히 패러닥시칼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나하고 관계를 느끼지 않아야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얻지 못했던 상호 관계를 재현하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되는. 그래서 충분하게 심바이오시스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건 정서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심바이오시스가 되면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아 참 어렵다. 그게 굉장히 어쨌든 어렵죠. 예 치료 관계를 일상과의 관계로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는 듯한 느낌? 그렇죠. 핸드크림 하나가? 그런 그거 자,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게 제가. 바로 전이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음. 그래
여기 상담에서 이걸 통찰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이런 욕구가 자꾸 일어나는지 이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숨은 과거하고 여기 매치시킬 수 있는 이런 통찰의 시간보다는 현실적인 만족을 얻으면 그걸로 만족이 되면 우리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오케이, 그렇구나.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을 때만 우리가 또트가 생겨나고 띵킹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기능인데 생각하고 사유하는 기능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발달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족이 있으면. 아, 나 또 혼날 일 있는데. 그렇게 생각. 말씀하세요? 이거 또 이러면 내가 또 잘못하고 있는 내가 혼내는 내 주관적으로는 혼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얘기 듣는 분은 혼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찔려서 전화가 들어왔는데 선생님 그 강아지랑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이러더라고. 어. 집에서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혼자 둘 수는 없고 이렇게 데리고 나한테 사실 왜 혼자 둘 수가 없는지. 그러니까 강아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투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병리적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였고 치료실에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 저는 대기실에 있을 줄 알았어요. 아직 시간이 한 7, 8분 남았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앞방에서 조금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끝난 이후에.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이제 2시에 시작하려고 준비하러 왔어요. 근데 선생님 방에 누가 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실에 있는 줄 알고 응 알고 있어. 그러고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제 방으로 이제 준비하러 들어갔는데 어머 거기 강아지하고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치료실에. 아니 밖에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지금 밖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반응을 어머나 이렇게 어머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상황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제 말하자면 어, 이 치료 세팅이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등을 올려놓고 손에 이렇게 강아지에 들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중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이제 제가 침착하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스르르 잠들더라고요. 예.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선생님 제가 이 강아지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음. 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와서 2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얼른 전화 받아서라도 아 제가 지금 이러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 그럴 줄 알았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자기 중요한 전화를 잠깐이라도 5분 정도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 이걸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계를 한번 허물게 되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인터벤션이 일어나게 되면 가속화되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 세팅이 다 깨져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추스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좋은 얘기를 했죠. 아, 강아지를 데리고 왔더니 치료에 집중이 안 되네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강아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선생님을 돕고 싶은데 강아지에 자꾸 신경 쓰여서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는 게 좀 어렵네요. 우리 어떻게 할까? 다음 세션부터는 우리가 이 강아지를 데려오는 거가 어떨지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칸츄리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강아지를 왜 혼자 두지를 못할까? 그냥 아프지만 집에 있으면은 자기 혼자 자다가 깨다가 할 텐데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의문이 저한테 들었고 근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주시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자기 투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제가 상징적 엄마라고 하면 두 엄마 사이에서 이렇게 간 보는 아들 같았어. 그런 거죠. 내 더 좋은 엄마 있어라고 지금 자랑한 어, 것 같아요. 어, 어, 어. 약간
그런 약간 이게 질투는 아닌데 이게 무슨 '나는 완전히 저 강아지한테 팽당했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이지만 아 삼각관계를 만들어냈죠. 네. 아 참 묘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역전이를 치료에 활용한다는 게 이게 새로운 입문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래요. 아주 좋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뭔가를 허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가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 전화를 그래서 받는 제가 것도 이제 네. 이것도 언젠가 다뤄야 될 부분이죠. 치료 세팅에서 전화가 올 때는 그 시간은 전화를 안 받는 것으로 무금으로 처리를 한달지 뭔가 약속이 서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일로 방해를 받았을 때 그때 디스커션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해서 하나씩 룰을 세팅한다는 게 첫날 처음 와서부터 이렇게 룰을 세팅하면 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안 돼요. 현대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데려와 보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룰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룰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뭐 실패했다기보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게 엄격하게 하면 안 와요. 아무도. 그러니까 아 맞아요. 충분히 그렇죠. 아까 여기 이 여성이 어 남자분들과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습득했는지에 관해 언급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은수님 사례가 어떤 생생한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바이올레이션을 하고 싶어 어떤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정서는 우리가 공감해 주는데 현실적으로는 벽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슈퍼이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애적이니까 음. 사회의 룰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라. 아 사회의 룰을. 아 그렇죠. 자기는 예외적인 맞아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옴니퍼턴스, 자기 전능감을 만족시켜달라는. 내가 원하는 건 엄마가 다 해줘야 음. 돼.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한치도 자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룰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전능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 환경으로 사회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가. 보통은 그 사회적인 규범을 어려서는 엄마나 아빠가 이러면 돼, 안 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은 결과가 안 좋아. 아빠가 싫어하는 걸 하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내 규범으로 가지고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내 규범으로 가지고 이거 어떤 것은 하면 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초자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나 혼자도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하는 내 모습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가혹해지면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인 룰을 배우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 이 사회 속에서.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그건 좀 깊이 들어가서 볼 부분이나 아주 초기 단계에서 최소한 사회적인 규범이 지나치게 어떤 이 사람을 억제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 한 그런 사회적인 규범을 따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사회화가 되는 거죠. 너무 사회화가 지나치게 돼가지고 억압이 심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담자들은 길티맨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자기 스스로 죄의식이 너무 많아. 그 억압한 게 너무 많아서 이런 분들을 너무 사회적인 규범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것대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지나치게 억압해서 어린 시절엔 필요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자기의 자아가 강화된 상태니까 자기가 어른이 됐으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야도 될 억압을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분들은 억압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 억압이라는 건 음. 상당히 성장한 사람은 억압이 그런데 그래서 서로 환자층이 다르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지 못하는 분들 멜라니 클라인 식으로 얘기하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컨디션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좋은 엄마, 나쁜 엄마 개념으로 파악이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좋은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자기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엄마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